네, 오늘 배우실 내용은 기업 분석 46번째 이야기, 이자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개념을 좀 잡고 갈 생각입니다. 자, 이자 비용이 뭘까요? 요거는 대출자에게 받은 총액에서 대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뺀 모든 금액을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랑 내가 주는 이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돈을 쓰고 소요된 모든 비용이 이자 비용으로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하실 때 무이자 할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광고 문구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12개월 이내에 갚게 되면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 아래 깨알 같은 수수료, 깨알 같은 글자로 할부 수수료는 별도 이렇게 써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수료가 만약에 3%라면 무이자 할부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 3%가 최종 이자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이자 비용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채권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발행된 형태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익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영업을 했고 똑같은 이익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어떤 채권을 어떻게 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보통채라면 액면의 이자율이 표시됐죠. 그 채권의 소멸 시기까지의 이자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 당시의 액면 이자율에 대차대조표상의 채무를 곱한 것이 바로 이자 비용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복습하고 가볼까요? 현금 흐름표에서 이자와 관련된 것은 무슨 현금 흐름으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이자 비용은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영업 관련 현금 흐름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기일에 지급하는 원금은요. 요거는 빌려온 거기 때문에 재무 관련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 관련 현금 흐름으로 적어 놓습니다. 이처럼 원금과 이자가 각각 다르게 표시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무제표를 보시다가 재무 관련 현금 흐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이 회사에서 최근에 커다란 채권을 상환한 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재무제표상의 이자 비용이 계산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보통채로 발행된 이후에 당연히 시장 금리는 계속 변화하겠죠. 그렇다면 발행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이게 프리미엄채가 되어 있거나 혹은 디스카운트 채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디스카운트 채권이 되었건 프리미엄 채권이 되었건 무조건 만기에는 결국 원가로 돌아간다. 파가격으로 수렴한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카운트 채권은 만기에 접근하면서 채권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자, 프리미엄 채권은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채권 가격이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채권의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장부 가치에서 무조건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없으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설명했던 것 기억하시죠? 주식은요. 치명적인 경쟁자가 생기면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어떤 채권이라도 결국 만기가 되면 원가로 돌아오는 매우 중대한 특징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안전자산이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돌아온다. 파가격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떨어졌던 것도 다시 돌아온다. 디스카운트되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채권의 장부 가격도 매 이자 지급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원가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트를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제가 강조드리는데 장부 가치에서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스카운트 채권에서는 이자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디스카운트 채권이 점점 장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장부 가치가 매 이표 지급일 이후에 상승하게 되고 그 상승된 장부 가치의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되니까 점점 이자 비용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프리미엄채라면요. 채권의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겠지만 매번 이자 지급 이후에 채권 가격이 어디로 가? 파 가격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장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자 비용은요. 이자 비용은 장부가에다가 이자,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구하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실전에 응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할인채를 잔뜩 발행했어요. 처음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은 작겠죠.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 비용이 커지게 되면서 그 회사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 채권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익은 점점 줄어서 별로 재미없는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똑같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영업을 했고 똑같은 이익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어떤 식으로 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비용이 점점 작아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물론 실전에서는 거의 발행 당시 파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의로 할인채나 혹은 프리미엄채로 처음부터 발행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떤 경우에 그럼 프리미엄채나 할인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채권을 10년물을 발행을 했다가 장사가 잘 돼서 그 채권을 다시 시장으로부터 회수를 해요. 그리고 금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나중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 그 채권을 내다 파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영화 다이하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채권을 금고에 보관해 두는 거예요. 아무래도 채권을 신규로 발행한다는 것은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제재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발행할 때 조금 더 넉넉하게 발행해 두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또 필요할 만큼 갖다 팔아가서 쓰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그 채권을 회수해서 보관해 놓고 또 자금이 필요해지면 그 채권을 그냥 내다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은 언제나 파 가격을 유지해 주지는 않겠죠.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기간 이후에는 프리미엄 채권이 되어 있거나 혹은 할인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분석을 하실 때 그 채권이 어떤 형태로 발행되어 있는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